네,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마다 시장 중심을 잡기가 조금 힘든데 네. 매니저님이 항상 돌격을 맺혀주셔서 네. 든든합니다. 네, 네. 오늘도 과연 돌격일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돌격을 외쳐주셨습니다. 일단 항상 추석 전까지는 돌격해도 된다. 코스피 2600까지는 바라봐도 된다. 하고 계시는데 네. 그 관점 여전히 유지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돌격 앞으로를 외웠던 것은 이제 이번 시장이 이제 이거는 반등장이죠. 반등장인데 반등장은 이제 9월 추석 이후로 9월 말까지는 계속 이제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럴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다양한 이런 악재의 지뢰밭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상승 파동의 위치상 현재는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비파 반등의 그런 구간인데 제가 그 우리 상승 목표치를 원래는 이제 그 2,700선까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2,600까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2,700이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목표치가 2,650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약간 밑으로 수정을 좀 내렸어요. 2,650선까지 이제 수정을 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는 2,700까지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또 오늘처럼 활발한 종목 장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그 대외적인 여건 중에서 환율 시장과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우리한테 어려운 체감들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환율 네,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환율이라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금융시장에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과 그리고 환율 시장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까지 이제 넣는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어떤 경제 흐름을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경제 방향성 이게 계속 좋아지는 나빠지느냐에 대한 방향성은 환율 시장이 가장 먼저 신속하게 그거를 알려주는 건데 환율 시장이 지금 지난번에 1345원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지수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 회귀해서 돌려보면 우리 지수대가 1330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현재 2470조 언저리가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있다라는 상당히 우리가 위험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좀 큰 안목이고 일단은 9월 달까지는 계속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2,600 거기가 돌파한다면 조금 올려서 2,650까지는 계속 돌격 앞으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돌격을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네.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태조 이방원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을 말을 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뭐 포트에 담아 두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네. 지금 담아봐도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매니저님. 이게 그 태조 이방원이 또 뭔가 시청자님들이 이제 궁금하시니까 요즘에 또 풀어야 하도 돼. 핫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름도 잘 집니다. 태조 이방원. 귀에 쏙쏙 들어거든요. 네. 그래서 태가 뭘까요? 태양광.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조는 조선. 조선주. 그다음에 이는 2차전지. 이차전지. 그다음에 방은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그다음에 이제 원은 원자력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예전에 그 2011년에 보면은 차화적이라고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주. 네.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칠공주. 오. 칠공주가 있었어요. 칠공주는 뭘까요? 칠공주가 그때는 기아, 삼성전기,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한화석유 이렇게 7개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 때 그런 이름 지어졌을 때 그 회사들이 주가가 말로가 안 좋았어요. 아. 고점을 형성하다 나중에 빠지면은 절반 이상을 더 많이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지금 서서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제가 태조 이방원의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신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슴을 통과해서 어깨로 가고 있다.
어깨를 하고 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 올라가는 힘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지금은 어깨를 통과해서 가슴 쪽으로 해서 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해당되는 이제 뭐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종목을 보실 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심스럽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보는 거는 간단한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의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간단합니다. 여기 일봉을 자 보실게요. 보시면 최근에 그 올해 5월 달 때 주가가 22,650원이거든요. 지금 67,5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거의 한 300% 넘게 왔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2월 달부터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주가가 2월 달에 한 2,750원저리에서 지금은 2,400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200% 오른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제껴놓고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이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신규 매수는 조심을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익 실현을 서서히 준비를 해가지고 좀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실적이 좋은 이런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주가라는 것은 원래 이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하죠? 비싸게 파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단순한 원리가 또 주가에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 살펴봤는데 주식시장에서 줄임말이 또 한 번 나오면 유행이 돌잖아요. 아, 그렇죠. 차세대 주도주로 건반주 어떨까요? 건반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건반주. 그러면 건이 건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은 내가 모르겠는데 반은 뭘까요? 반도체죠, 매니저님. 반도체인가? 그다음에 네. 주는 뭐예요? 주식. 주식이에요. 건반주. 근데 제가 네. 보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우디가 네온시티 건설하잖아요. 네. 규모가 한 640조에서 650조 언저리인데 그게 2025년까지 1차 완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2030년까지 2차 완성을 하는데 사우디 그 이제 최고 실권자 빈살만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와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사우디 네온시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를 하게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건반주 해서 건설은 될 수 있지만 글쎄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요즘에 좀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합니다. 반도체주 그래도 매수세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좀 앞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 급격하게 꺾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반도체는 그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디램 가격이 내년에는 급속도로 좀 급락할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관점이지 여기서는 주도주 대열은 아니다. 이렇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섹터를 또 짚어드렸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돌격을 오늘도 네. 외쳐주셨으니까 네. 저희가 또 함께 나아갈 두 종목을 선발을 해 오셨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리뷰를 들어봐야 됩니다. 8월 8일 월요일에 공개해 주셨던 미래 나노텍이라는 네. 종목이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하고 더 잘 날아갔죠. 한 달도 안 돼서 수익률이 47.31%입니다. 네. 지금 네. 시장이 변동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나노텍은 정말 잘 날아가줬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제가 미래나노텍을 그 8월 8일이면은 이제 화살표로 제가 가리키는 그 지점이었죠. 그래서 8월 8일 날 미래나노텍을 그 말씀을 이제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꽤나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근데 이 종목도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보면은 지금 주가가 거의 한 300% 정도 올라온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혹시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이익을 거두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차익 실현을
이제 해가지고 그럼 미래 나노텍에 이제 그 6,000원 언저리의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여기서는 이제 추격 매수 구간이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이익 실현을 해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8월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네. 이제 9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9월 달 주도주 자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유망주를 두 종목을 또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한 달도 안 돼서 47% 넘는 수익 잡아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또 저희가 9월을 위해서 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다음 주 공략주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자,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준비한 것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작년 3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또 법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거기에 관련 이제 가덕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유신이라는 회사하고 더불어서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종합기술을 과거의 이력을 보게 된다면 그 제주 신공항이나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 따른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자 선정이 9월 달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거기에 적절한 좋은 이제 응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낙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한 수혜주로 또 가져오셨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자, 이 종목의 한번 기술적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거래량이 되겠는데, 자, 이날이죠. 요날. 자, 8월 22일 날 거래량이 1,148만 정도 터졌습니다. 근데 그 전날 거래량을 보면은 77,652주.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다음날 거래량이 제가 그러니까 8월 22일 날 891만 정도 터졌고요. 그 전날은 77,652주. 그러니까 요때 거래량이 그 전일보다 무려 114배.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당일날도 그때 보면은 8월 22일 날 주가도 무려 장중에 29.45%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 터졌다는 것은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미 이제 경상도에서는 밑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거기 하기 위해서 주변의 지역들을 다듬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앞에 꼬리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꼬리 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사우디의 네온시티에 관련된 고기 설계하고 감리 부분도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꼬리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약간 저점에서 올라왔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보초병을 쓰지 않고 보초병 쓴다는 것은 내가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를 얼마로 세워볼까요, 매니저?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가격을 8,800원 근처에서 매수 체결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거기가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지난번에 그 4월 말때 여기 음봉의 고점이었던 그 부분 1,200원까지 목표가를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7,000원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장주로 한국종합기술 가져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또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동국산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종목 주실 때 한 줄평으로 수상한 대규모 설비 투자라고 주셨는데 네네네. 어떤 게 수상하다고 보실까요? 자, 이 회사가 먼저 최근에 설비 투자를 이번에
무려 880억을 설비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88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더군다나 중소형 기업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회사의 그 자회사에 굉장히 그 중요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동국 에센시라고 있잖아요. 네. 풍력 관련주 그런 회사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잉크젯 관련 회사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번에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그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880억이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요 규모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회사의 자본 총액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설비 투자를 공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설비 투자 공시를 하면은요 자기가 스스로 남과 다른 자기가 그 납품하는 회사들하고 서로 합의를 본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 회사가 갖추고 있는 실적 자체도 굉장히 지금 그 뛰어난 회사입니다. 지금 뛰어난 그 자회사를 보유를 해가지고 특히 자본 총액이 5,560억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자본 총액을 왜 봐야 되냐면 지금 경기는 분명히 하강 국면이거든요. 네. 미국 국채를 본다면 하강 국면인데 우리나라 환율 보더라도 하강 국면인데 이런 하강 국면에서는 재무 구조가 건전한 회사를 우리가 골라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액이 연간 7천억이 넘는 회사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연간 349억이 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재무 구조를 꼼꼼하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경기가 온기가 살아있지만 내년 정도 가게 된다면 경기가 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한다면 중국 쪽에서 상당히 경제 위기가 터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경기가 위기가 터졌을 때 그런 대비를 하지 않는 더군다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주주가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한다는 것은 회사를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 어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동국산업처럼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들을 지금부터 내가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저는 들이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테마주라고 해서 재무 구조 안 보고 덜커덕 했다가 갑자기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내 재산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선택할 때 이렇게 재무 구조가 항상 최소한도로 매출액이 5천억이 넘는 회사들 그리고 이익이 반드시 발생 회사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또 재무 구조까지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매니저님? 네. 자, 오늘 그 동국선압을 보면은요, 가격 전략을 보시면, 네. 자, 제가 일봉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요때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때 거래량 터졌던 것은 설비 투자를 한대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갑자기 100배 이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호수에 돌이 더 젖은 거죠.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겠다 그 신호인데, 자,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꽤나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 크게 월봉으로 보시면 낮은 가격이죠. 그렇죠. 낮은 가격으로서 이제 요 캔들을 보시면 요거를 샛별형 캔들이라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음봉을 장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8월 달을 이어서 9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일단 캔들을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매수는 현재 3,750원 정도 매수가 가능하고 거기가 체결됐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동국산업 4,300원과 손절가 3,300원까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알려드렸고 저희 너튜브 댓글 창에서 네. 이민경님께서 네. 보따리 싸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아닙니다. 것 보따리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내가 시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경기가 하강 국면이 된다는 것을 네.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아직 안 봤습니다. 전 3번 봤어요. 네. 3번을 봤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 5분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5분 남겨놓고 네. 일본의 모든 배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거든요.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런 위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네. 주식이라는 것은 빠져도 먹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강 국면을 하면 내가 손절도 못하고 그냥 안고 가지만 그거를 알고 내가 하면은 대응 전략을 짜서 그 하락이 오더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위기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는 게 아니고요. 보따리를 싸는 계속 주식시장에 여기 고엔스탑을 계속 보시면서 그 방법은 제가 또 9월 말경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꼭 네. 여기 시청 시간을 맞추시고 9월 말을 초점을 두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9월 달을 또 든든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공략주도 알려드렸으니까 보따리 안에 넣어서 또 이순신처럼 든든하게 또 시장을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고엔스탑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10가지 종목들 보여주시죠. 네, 오늘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S에너지가 두 자릿수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관련주인 한미글로벌과 유신도 강한 흐름 연출했죠. 그리고 방산주가 또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 오늘 DB하이텍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리포트 나오면서 4%대로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보죠. 네, 1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네. 급등입니다. 긴 바닥권에서 올라온 데 따른 힘도 정말 강했어요. 그렇죠. 다음 주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회사가 오늘 올라갔던 거는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인프라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성장률이 이제는 마이너스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의 국채 10년물 그 금리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그걸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니까 그러면 왜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냐면 굴삭기. 이제 경기 부양하면 일단은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니까 그러면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말이 될 것이고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굴삭기가 많이 쓰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사우디의 네온시티 관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그 의견 주시는 거죠? 네, 다음 주는 이 종목을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항상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네. 평소보다 거래량이 54배나 터졌어요. 그렇다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의지가 현재는 캔들 속에는 강하다라고 보면서 그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오랜만에 또 긴 양봉이 나왔죠. 다음 주 의견에 대해서는 고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언급하셨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총괄 관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나왔었던 이슈인데 오늘 이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 관련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 기대감만으로 보여준 상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음 주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말았습니다. 한번 제가 요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는 그 재료는 말씀을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는 요것을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를 하겠습니다. 네. 고를 하겠는데 매집하는 흔적이 굉장히 야무지게 형성이 됐어요. 네. 지금 매집하는 흔적이 보시면 요걸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 제가 요거를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는데 거기서 그 파란색 이 주봉입니다. 파란색 이평선이 거기 주봉에서 보면은 보이시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빨간색 이평선이 두 개가 수렴이 돼가지고 정별로 이번 주까지 무려 93주. 그러면 93주면은 거의 한 1년하고 10개월 정도를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N자 패턴으로 나란히 정배열, 즉 20주하고 60주가 N자 패턴 나란히 되면서 그런 구간을 1년 한 10개월 정도 그 응집한 구간을 오늘 더군다나 강하게 뚫었다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그 재료가 네온시티의 용역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이제 그 원희룡 장관하고 사우디
대원시 총괄 책임자하고 8월 말경에 회동을 한다. 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감으로 보여준 상한가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 기대할 만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 한미글로벌은 다음 주 고 의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유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도 사우디 관련주 모멘텀에 더해서 앞서서 공략주로 가져오신 한국종합기술과 같은 이슈가 또 있죠. 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20% 넘게 급등했는데요. 유신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유신도 다음 주에 제가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신 같은 경우도 그 재료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네온시티 관련 설계 감리 역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한국종합기술과 공동으로 해서 거기를 용역에 대해서 독점으로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섞어서 됐는데 이제 이제 두 가지 재료에다가 거기에다가 주가가 결국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음봉으로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지금 오늘 유신 거래량이 평소 과거에 유신을 이제 과거에 쭉 보면은요, 2003년부터 해서 거래량이 약 20년 만에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그 네온시티와 관련해서 일단 8월 말 때 원희룡 장관하고 사우디의 총괄 책임자하고 일단 1차 회동을 하고, 그리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우디 최고의 그 책임자하고 지금 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재료는 네온시티와 관련 재료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신에 대해서는 그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번째로 저희 KG ETS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기업 결합 승인 소식이 이틀 전부터 들려왔죠. 네.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폭우 때도 안 올라왔던 종목인데 오늘 또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다음 주 의견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네, 이 종목도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KG그룹이 이 동부제철도 인수를 해가지고 적자인 회사를 흑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KG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가 보니까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계속 차곡차곡 자기 그 경력을 쌓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대1 방송도 인수를 했어요. 방송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평택의 쌍용차 공장이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공장을 이제 뭐 이렇게 상업단지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단지로 거기를 건설을 하고 공장 부지를 이게 다른 쪽으로 옮기는, 이것도 평택시하고 지금 합의가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KG그룹은 그 동부제철이라는 부실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건실한 우량회사로 거듭나기 때문에 쌍용차를 인수해서 저는 잘 아마 운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그러면 주가는 한 2만 원 초반대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로 나오고 있네요. 또 법원에서 쌍용차 회생계 회관을 인가를 또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네. 소식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KG ETS의 주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저희가 모두 살펴봤고요. 매니저님이 항상 금요일마다 무료 방송을 하시는데 네. 오늘은 또 쉰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뭐 개인적인 뭐 일이 있어가지고 무료 방송을 이제 그 쉬는데요. 대신에 박병재 주식 투어라는 너튜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랑의 셀트를 설명도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오늘 전략을 박병재 주식 투어라는 너튜브를 통해서 거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금요일에 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